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희망 가득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거침없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김두영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또 세부 전공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2주 가까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여러 일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너무 저희에게 익숙해지고 흔한 그 기분의 문제 중에서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에 내원하시는 성인분들 그리고 청소년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역시 기분의 문제, 우울감,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난 2년 시간 동안 저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저희를 아주 강하게 일상의 변화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젊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분들에게는 좋은 직장에서 많은 인원을 구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친구들과의 대면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 등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분의 문제를 경험하고 나에게 우울감이 생겼구나,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분 상태에 있구나라는 아마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하게 친구들과나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새 나 조금 우울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요새 기분이 가라앉고 처지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혹시 나도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워낙 우울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분의 문제, 그 중에서도 우울의 문제, 이 무드 프로블럼은 기간이라고 하는, 피리어드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내가 기분이 좀 좋지 않고 우울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런 기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신다고 할지라도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속되는 내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동반되고 지속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 역시 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시점에서의 그런 느낌이라면, 우울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지속적인 시간 동안 변함없는 기분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라는 측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 진짜 왜 이렇게 힘들까, 우울할까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고 있던 능력이나 발휘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처리가 비교적 잘 유지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많고, 우울증일 때는 역시 나의 펑션이, 기능이 내가 감당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수행하기 어렵다. 시험이 목전에 있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서 책상에 펼쳐져 있는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 직장 내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보고서를 시작조차 못한다. 또는 집안일이 뭐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반찬 만드는 일까지 너무 많은데 이전에는 내가 가끔씩 힘들어도 잘 해내오던 것들이 지금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도 알아차리게 된다면 역시 조금 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 쪽으로 가깝게 나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이고 이겨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제가 진료 상황에서 최근에 많이 뵙게 되는 연령과 그 대상군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한 또는 그 취업을 해야 되는 연령에 있는 청년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 많이 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자꾸 자신감은 줄어들고 위축되고 본인 때문에 가족들에게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책하게 되고 자신이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스스로에게 질책하듯이 갖게 되는 그런 임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먼저 인생을 경험하고 또 살아본 입장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시점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이 어려움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도저히 가늠해 볼 수가 없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고, 나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여러분께서 조금 확실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또 지나치게 주변에서 어떤 기대를 또는 압박감을 주는 식으로 전달돼서는 안 되고, 여유 있게 바라보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럼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요소와는 항상 밀접하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고, 우울감이 때로는 우울증으로 조금 진행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능력이 일시적으로 조금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가 테스트, 그런 것들이 요새는 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홈페이지에도 우울증의 셀프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전문가하고 1대1로 하는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별해 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스크리닝 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별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있는 도구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나에게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이 좀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체크가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만나서 여러분의 상태를, 또 지금의 현 증상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상으로부터의 벗어남과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지금 우울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주변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정신과에 이렇게 진료 보시는 것을 권유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벗어나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과에 오셔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서 저희가 우울감을 줄이고 의욕을 되살리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그 성분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 다시 불균형해졌던 세로토닌의 레벨이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한다고 뭐 약을 몇 번 먹는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우울제를 통해서 세로토닌의 농도를 정상화시키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심리적인 의존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체적인 의존,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수면제 등의 약과는 다르게 이 약을 중단한다 그래서 금단이나 약의 의존성이 높은 약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저희가 기다려보는 것, 또 회복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능하고 약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잘 균형감 있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지금의 문제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하루에 거의 36명에서 37명 정도의 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그러한 그런 높은 자살률이나 우울증이 환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의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유 있게 지금의 상황을 파국적인 또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으로 바라보시지 않는 그런 시선의 변화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이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아주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때로는 미약하고
굉장히 작아진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가족이나 또 종교나 또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많은 지원군들을 만드시기를 그렇게 좀 권유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올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입니다.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유튜브 채널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